공항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여권의 힘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자신의 나라가 위대하다고 믿는다 해도 공항에 가서 여권을 내밀고 나면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쉽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 메이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이라 믿었지만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권의 현실적인 힘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난 메이리입니다. 전 상하이 음악학원에서 첼로를 공부했고 지금은 독일 미넨 음악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의 가장 명문 음악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컸어요. 우리 가족은 베이징에서 꽤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정부 고위 공무원이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미넨 음악대학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음악적인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들과 어울리는데 큰 관심이 없었어요. 중국인 유학생들끼리만 모여 다녔죠. 우리끼리 항상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왔다며 서로 자부심을 키웠어요. 실제로 제가 유학 온 이후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제가 만난 한국인 룸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온 서윤이라는 친구는 제가 한 학기를 거의 마칠 무렵 저희 학교로 유학을 왔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실망했어요. 왜 하필 한국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룸메이트가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형식적인 친절을 베풀기로 했어요. 서윤이는 특별히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튀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연습실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묘한 우월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죠. 중국은 지 강대국이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지. 인구도 14억이나 되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는 비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늘 있었어요. 서윤이와 식사를 할 때면 저는 항상 중국의 위상과 파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베이징은 서울보다 몇 배는 더 크고 화려해. 중국은 이제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어. 화웨이, 알리바바, 틱톡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모두 중국 기업이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 한국은 사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 한복도 중국 전통 의상에서 온 거고 김치도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들었어. 라고 우리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서윤이는 그런 제 말에 별 반응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가끔은 그런가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그런 무심한 반응이 제 자존심을 더 건드리게 만들었어요. 이 한국에는 왜 중국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서윤이가 연습실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숨이 멎을 것 같은 아름다운 선율이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그 조용한 한국 여학생의 연주라고?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그 후로 서윤이는 수업 때마다 교수님의 극찬을 받기 시작했어요. 서윤, 너의 바흐 해석은 정말 독창적이면서도 본질을 꿰뚫고 있어. 놀라워. 교수님의 말씀에 다른 학생들도 감탄했고 저조차도 그녀의 연주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질투였죠.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온 학생이 나보다 실력이 좋을 수 있지? 내가 중국 최고의 음악학교를 나왔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다른 중국인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서윤이란 애가 왜 이렇게 실력이 좋은 거야? 분명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야. 그러자 친구들은 한국은 음악 교육이 엄청 체계적이라더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한대.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같은 첼리스트로서 서윤이의 실력에 질투심이 깊어지더군요. 작은 한국에서 온 여학생에게 실력이 밀린다는 건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어요. 솔직히 견디기 힘들었죠. 저는 중국 명문 음대 출신인데 저보다 나은 실력을 보여주는 서윤이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학교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저희 학교를 대표할 오케스트라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은 한 달간 각국을 돌며 공연을 펼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팀원이 될 연주자들을 선발한다고 홍보를 했어요. 학교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에 합류한다는 것은 연주자로서 큰 기회임이 틀림없었죠. 전 선발 연주회를 대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선발 연주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를 마치고 난 뒤 박수갈채를 받으며 전 제가 오케스트라의 첼로 파트 멤버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전 오케스트라의 당당한 일원으로 선발됐습니다. 서윤이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오케스트라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결국 우리 두 사람은 세계 각국의 무대에서는 연주회에 참석하게 됐고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의 주요 무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연주회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저희 미넨음악대학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 국가를 다닐 때에는 잘 몰랐는데 다른 나라에 방문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였는데요. 한국인인 서윤이는 입국 심사대에서 바로바로 통과를 하는데 유독 저는 심사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심사대 직원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심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같은 학교 출신이자 같은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왜 심사에 차별이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특히 서윤이는 항상 1등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속으로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터키의 입국 심사대에서 또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서윤이는 자신의 여권을 내자마자 바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는데 입국 심사 직원은 중국 여권을 낸 저에게 한참이나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독일 유학은 언제부터 온 거냐? 왜 여권에 도장이 이렇게 많은 거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중국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등등 쓸데없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늘어놓는 겁니다. 화가 난 저는 입국심사대 직원에게 왜 저한테만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죠? 저희는 같은 오케스트라 단원이에요. 라고 항의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은 냉정한 표정으로 중국 여권은 특별 심사 대상입니다.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저는 먼저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 서윤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럼 저 한국 여권은 왜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죠? 라고 따져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진 걸 느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억제할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서윤이도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입국심사 직원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저 한국인과 같은 소속이신가요? 그렇다면 더 일찍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최상위 등급 여권입니다. 여권 파워 순위로 따지면 전 세계 3위권 안에 들죠. 독일,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요. 반면 중국 여권은 꽤 많이 아래죠. 50위권 밖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이고 국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한국인 비율이 극도로 낮아서 모든 나라가 환영하는 여권이죠. 반면에 중국 여권은 그는 말을 흐렸지만 그의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 한국인과 같은 소속이라면 입국 심사는 이쯤에서도 충분히 됐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니 마지못해 입국 도장을 쾅 찍어주며 그제야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온몸에 열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죠. 한국 여권이 중국 여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지 강대국인 중국이 작은 나라 한국보다 여권 파워가 약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심사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죠. 민주주의, 인권, 법치가 확립된 모범적인 국가니까요. 여권의 힘은 단순히 국가의 크기나 인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국제적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권 파워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훨씬 앞선다니 한국이란 나라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라는 뜻이었어요. 심사대를 나오자마자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심사대를 벗어나 서윤이에게 다가갔는데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혹시 내 여권 좀 볼 수 있을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권이길래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서윤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말 없이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진한 녹색의 한국 여권을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제 중국 여권은 빨간색인데 색상부터 달랐죠. 여권을 펼쳐보니 더 놀라운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 여권에는 입국 도장이 하나도 찍혀 있지 않은 겁니다. 제 여권은 이미 페이지가 부족할 정도로 각종 도장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말이죠. 이상하다. 너 이렇게 여러 나라 다녔는데 왜 도장이 하나도 없지? 혼란스러워하는 제게 서윤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2년 전부터 전자여권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어. 더 이상 도장을 찍지 않고 모든 입출국 기록을 디지털로 처리해. 종이에 도장 찍는 방식은 이제 구시대적인 방법이지.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디지털 여권 시스템이라니. 중국에서는 아직 그런 첨단 기술을 여권에 도입하지 않았거든요. 여권에 찍힌 수많은 도장을 해외 경험의 상징처럼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가 순간 너무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터키 공항에서 다른 유럽 친구들이 서윤이의 디지털 여권에 대해 물어볼 때였어요. 그녀는 한국 여권으로는 188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라고 말했고 다들 감탄했죠. 독일인 첼리스트는 우리도 189개국이야. 거의 비슷하네. 라고 말했고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중국 여권은 몇 개국이나 무비자로 갈 수 있는데? 그러자 서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 80개국 정도?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실제로는 그보다도 적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전 디지털 여권은 물론이고 무비자 국가 수에서도 한국이 중국을 크게 앞선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여권이 너덜해질 만큼 많은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이어서 서윤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참 중국 친구들은 해외여행 갈 때마다 비자 신청하느라 정말 힘들겠다. 우리는 그냥 여권만 가지고 공항에 가면 되니까 편해. 그 말이 마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매번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비자를 신청하느라 시간과 돈을 썼고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했어요. 반면 서윤이는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전 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케스트라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졌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어요. GDP만 따져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었고 인구는 중국의 130에 불과한데도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죠. 중국의 경제 규모가 더 크긴 하지만 인구 차이를 고려하면 1인당 GDP는 한국이 중국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게다가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고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을 얕봤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1953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7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부끄럽게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자 서윤이 자체가 다르게 보이더군요. 국가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면서도 전 그런 고정관념으로 서윤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저희 학교에서 뛰어난 첼리스트였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학생이었는데 전 그녀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평가절하 했었어요. 그랬던 과거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전 터키 공연을 마친 후 서윤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동료이자 룸메이트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제 바보 같은 행동을 반성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녀는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었고 앞으로 남은 공연을 멋지게 완성하자며 오히려 응원을 보내주더군요. 전 그런 서윤이와 함께 한국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한국 관객들은 저희 무대에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성황리에 연주회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한국을 관광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서윤이는 자신이 직접 한국을 안내해 주겠다며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서울 관광을 시켜주었어요. 한국의 수도 서울은 정말 놀라운 도시였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서울의 지하철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도시를 촘촘하게 덮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대도시들도 지하철이 잘 발달했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청결함과 정확성에서 한 수 위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일행은 서윤이를 따라서 강남이라는 번화가를 구경하게 됐는데요. 그곳은 수많은 빌딩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고 다양한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더라고요. 밤 늦은 시각이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활기찬 모습이었죠. 저희는 서윤이와 함께 환상적인 한식을 맛보았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노래방도 경험하며 한국 젊은이들이 즐기는 문화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어요. 서윤이는 자신도 정말 오랜만에 한국의 밤거리를 즐기는 거라며 무척 즐거워하더군요. 전 서윤이가 오로지 첼로만 알고 내성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활발한 성격을 가졌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역시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희 일행은 서윤이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간의 긴 여행을 마무리한 저희는 독일로 돌아와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게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인 친구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 졸업을 하게 되면 각자의 인생을 걷게 되겠죠. 하지만 서윤이 덕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위대함은 단순히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질과 국제적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크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선 서윤이와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여전히 그녀의 열렬한 팬이자 지지자입니다. 언제나 그녀의 인생에 밝은 빛이 비치길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위상을 깨달은 중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와 여권의 힘은 꼭 경제 규모나 국토 크기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룬 선진국으로 특히 여권 파워는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약 190개 국가 중 160개 이상의 국가에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사연 베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